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10분? 네.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의식 구조 공부하면서 대화 이야기 1에서 이제 우리라는, 그죠? 네. 우리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민서 씨라는, 그죠? 근데 이제 로버트라는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자기도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뜻은. 그지만 직접 들을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로버트 씨 나라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국과 다르게 사용이 돼서 좀 재미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 그거요.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려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뭐예요? 그죠? 우리라는 말이 로버트 씨한테는 그렇게 이상하게 재미있게 자꾸 웃음이 나오게 들려요. 네, 영어에서는 내 남편, 그죠? 뭐 my husband, 뭐 my wife 뭐 이렇게 쓰죠? 영어로. 베트남도 그렇다고 했죠? 내 남편, 내 아내 이것처럼.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도 쓰고 나이도 쓰고 저도 쓰고 우리도 같은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라고는 안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우리라고 하면 뭐라고?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다. 자, 공유가 뭐예요? 다 같이,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로버트 씨가 실제로 한국에서 우리 남편이라고 하면 뭐야? 이 남편은 이 사람한테도 남편, 저 사람한테도 남편, 모든 사람의 남편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의 우리인데 남편을 공유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그죠? 남편을 공유하는 것도 이상하고, 우리 아내라고 해서 아내를 공유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그만큼 이제 이상하게 들린다. 남편을 공유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영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그러니까 한국어를 계속 쓰면서 여러 명이 같이 한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공동체 의식 봤죠? 사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자, 이 공동체 의식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하면서 한국은 옛날에 농경사회다라고 얘기했죠? 예.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그리고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뭉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어요? 공동체 의식이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뭉쳐 다니나 봐요. 그죠? 다 같이.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러 명이 다니는 거 많이 봤죠? 예. 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맞아요? 밥 먹을 때도 여러 명이 먹고,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응원할 때도 그렇고. 그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 가족, 그죠? 다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들어간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죠. 뭐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지나친 배타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나친 배타주의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빼는 거야. 그게 배타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끼리 술 마십시다. 한국 사람들끼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왜 나도 이 회사 사람인데 왜 나는 외국인이라고 안 껴주고 자기들끼리 한국 사람들이 뭉쳐있고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다 같이 공동체에 모여서 사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이 외롭잖아. 그죠?
그래서 지나치게 베타주의라고 비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맞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만 생각해도, 에? 만약에 선생님도 반대로,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매일 이야기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 나도 이제 좀 베트남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 오늘은 죄송하지만 오늘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회식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기분이 어때? 안 좋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공동체 의식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간 배타주의. 예. 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외롭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지나친 배타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솔직히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안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그죠?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같은 외국인 같은 사람들은 가끔 소외감이 뭐야? 아까 말했죠? 외롭다. 외로움을 느끼겠죠. 게다가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면 고맙겠지만 거기에 포함도 되지 않으면 외로움이 더 크겠지. 그죠? 예. 아이고 우리 로버트 씨가 그랬어요. 이건 이제 장난으로 그죠? 근데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나와 있는 민서 씨가 아이고 우리 로버트 씨가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대화 이야기 1번 읽으면서 설명했는데 어려운 단어 또는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죠? 별로 없죠? 왜 별로 없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설명을 잘하니까.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2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 대화와 이야기 1. 민서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남편하고 말다툼을 좀 했더니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던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다는데 왜 로버트 씨는 자꾸 웃으세요? 그게요, 우리라는 말이요. 혼자 살면서도 우리 집이라고 하질 않나, 일부 다처제도 아니면서 우리 남편이라고 하질 않나. 알고는 있어도 막상 들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거요.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려요? 네, 영어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라고 하면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남편을 공유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이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뭉쳐다니나 봐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걸어다닐 때도 그렇고 응원할 때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그렇죠? 뭐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배타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식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안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끔 소외감을 느낀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로버트 씨가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충분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표현을 충분히 외국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 알아요? 이게 여기 비정상회담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한국 연예인들이래요. 봤죠? 다 얼굴 한 번씩. 못 봤니?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름 몰라도 돼. 이름 몰라도 되고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인데 왜 그래? 이 프로그램이 왜 나왔냐면 여기 이 프로그램이
이 세 명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여러분 토론이란 말 들어봤죠? 토론하다. 토론하다 알죠? 토론하다가 찬성, 반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제가 하나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죠? 이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의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국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외국인들 있죠? 한국말 잘하는 연예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한국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비정상회담이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좋겠지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의식 구조와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우리 남편이라는 거, 여러분, 문화적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아까 속담. 무슨 뜻이라고, 호영씨? 아내하고 싸움. 부부싸움을 해도 아까 시간 좀 나면 괜찮나. 그죠? 빨리, 그죠? 화해된다는 뜻이죠?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할 때, 싸울 때는 서로, 정말 싫어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화해하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죠? 다음에 일부 다처제, 요거 무슨 뜻이에요? 융씨. 선생님 얘기했는데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뭐야? 남편 한 명의 부인이 여러 명일 때 이런 거를 우리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문화적인 단어예요. 문화적인 단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부 다처제인 문화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다처제인 문화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이 여러 명이어도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저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근데 그 나라 법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이것도 문화적인 거죠. 일부 다처제도.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거고, 이거는 속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유하다. 이거 알죠? 공유하다는 다 같이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단어, 공동체 의식, 뭉쳐 다니다, 배타주의. 다 여러분 알죠? 뭉쳐 다니다가 이제 뭐야? 함께. 그죠?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배타주의는 뭐라고요? 우리 아까 대화 이야기에서 배타주의. 지나친 배타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다. 배타주의가 뭐야? 그죠? 이 다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죠? 우리라는 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걸 배타주의.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거죠. 그걸 배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세요 하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같이 놀려고도 안 하고 이런 거를 배타주의라고도 하죠. 알겠어요? 네. 다음에 소외감은 무슨 뜻? 그죠? 외롭다. 외롭다라고 했죠. 소외감은 외롭다. 자, 로버트 씨가 우리 대화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국어 표현 뭐예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한국어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자꾸 그러니까 의미는 로버트 씨도 알고 있지만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쓰면 어때요? 재미있고 이상하고 그렇죠. 다음 민서 씨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어요? 왜 우리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옛날부터 그죠? 옛날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유는 뭐야? 한 민족으로 그죠? 한 언어를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서 씨는. 알겠어요? 이게 대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장학금 누구를 줄 것인가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대화 이야기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잘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사람이 나와요. 서기자 씨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르난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올 때 요 두 명이 똑같이 점수가 93점이야. 근데 누구에게 장학금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 선생님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 바로 대화 이야기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화 이야기 2번도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네. 대화와 이야기 2. 10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누구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기자 씨와 에르난 곤잘레스 씨가 93점으로 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장자인 서기자 씨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장유유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도 장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곤잘레스 씨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모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도 나이를 따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정주의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평가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나이를 따지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최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학생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장학금 수여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학교 규모도 커질 대로 커져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최선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장 선생님, 최 선생님,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요. 나이 어린 최 선생님이 그냥 양보하시죠. 정 선생님,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성적 하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죠? 안 길어? 길어. 되게 길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냐라는 거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야. 그죠? 당연히 우리 반도 마찬가지잖아요. 6급이 두 반이 있는데 선생님 반 여러분들이 장학금 받는 게 좋지 다른 반 학생이 받는 게 좋겠어? 안 좋잖아.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받으면 좋지 다른 반 학생이 받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다 자기 반 학생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때 잘 들어야 될 건 뭐냐면 한국인의 의식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한국인의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을 때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대화와 이야기 2. 10번째
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누구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기자 씨와 에르난 곤잘레스 씨가 93점으로 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장자인 서기자 씨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장유유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도 장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곤잘레스 씨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모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도 나이를 따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정주의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평가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나이를 따지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최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학생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장학금 수여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학교 규모도 커질 대로 커져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최선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장 선생님, 최 선생님,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요. 나이 어린 최 선생님이 그냥 양보하시죠. 정 선생님,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성적 하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부터 여러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뉴웅 씨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뉴웅 씨가. 전체 장학금 수혜자는 누구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귀자 씨와 에르난 콩찬레스 씨가 93점으로 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장사일 시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장유유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인형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진 것 같는데요. 네. 다음에 흥 씨. 저도 장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곤잘레스 씨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은 잘 이끌어주고 모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근데 그건 기준도 나이를 따지는 것과 연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정주의로 미쳐질 가능성도 있고요.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평가의 한 항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나이를 다지는 것하고는 원칙적으로 다르지요. 네. 다음에 안 씨. 최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따라서 책임은 다하는 것이 학생 평가에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장학금 수여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학교 규모도 거진 대로 거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은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하기 성적은 우선으로 한다는지 하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재선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한 씨가 더 나머지 읽을까? 아이고 정 선생님, 최 선생님 나가시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요. 나이 어린 최 선생님이 그냥 양보하시죠. 정 선생님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성적 하나만으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의견들은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적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학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장학금을 누굴 줘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한 명이 점수가 높으면 이 학생을 주면 되는데 만약에 점수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구한테 장학금을 줘야 될까라고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학교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공부 끝나고 중간고사 기말 시험 볼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점수 나온 거 가지고 선생님도 이제 6급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우리 반과 옆에 6급 B반이 있는데 학생들을 똑같이 했는데 뭐 우리 반 학생과 6급 B반 학생이 점수가 똑같다. 그럴 때 당연히 선생님하고 6급 B반 선생님하고 싸우겠지. 그죠? 왜? 서로 우리 반 학생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봅시다. 내용을. 자, 10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수혜자라는 단어가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하니까, 주는 사람은 수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수여자, 받는 사람은 수혜자라고 해요. 자, 받는 사람은 누구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알죠?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죠? 자료에서 보면 서기자 씨와 에르난 곤잘레스 씨가 93점으로 동점, 똑같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죠? 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본 거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장자는 뭐야? 나이가 많은.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서기자 씨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장유유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가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 순서로 이거를 장유유서라고 해요. 보통 여기 장유유서도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포함이 돼요. 왜냐면 자,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의 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의 아들이 먼저 밥을 먹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아버지부터 먹고
아버지 먹고 선생님 먹고 네가 먹어야지. 이게 바로 장유유서예요. 예, 한국인의. 베트남도 그래요? 어른부터? 네.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한국은 지금도 그래요. 한국은 지금도 가족끼리 밥 먹을 때는 어른분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이 순서대로 이렇게 먹는 게 장유유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한국인의 의식에는 뭐야? 장유유서라는 게 있으니까 이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한 거야? 서기자 씨가 에르난 곤잘레스 씨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서기자 씨가 장학금을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의견에 동의해요? 동의하죠. 그죠? 보세요. 자, 그 의견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나는 나이가 어려. 장학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죠? 봐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불만 있죠. 문제도 크죠. 왜?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랑 동점인데 항상 이 사람이 나이 많다고 받으면 나는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이 생기겠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방금 선생님이 이 의견에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다 뭐라고 했어? 아니요! 라고 큰 소리 얘기했지? 장학금은 얼마나 여러분들 좋니? 그죠?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해. 그죠? 예. 근데 나이가 많다고 주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저도 장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다는 말은 아주 강한 긍정이에요. 나는 네 말이 최고야. 네 말이 무조건 맞아.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토론을 할 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토론을 해요. 그럴 때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 그럴 때 만약에 흐엉 씨가 얘기를 했는데 뉴 씨가 저는 흐엉 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흐엉 씨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곤잘레스 씨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반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모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모범적이다 알죠? 학교도 열심히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그죠?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을 모범적이다라고 해요. 모범적인 학생이다. 자, 이 말도 자 서기자 씨가 나이가 많다고 장학금을 준대요. 그죠? 근데 에르난 곤잘레스 씨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반장이고, 그죠? 학생들을 잘 도와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받아도 될 것 같아? 네. 그래? 근데 보세요. 생각을 해봐. 지금 서기자 씨하고 에르난 곤잘레스 씨하고 다른 반이에요. 그죠? 근데 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곤잘레스 씨가 그 반에서 그죠? 근데 장학금은 전체에서 한 명을 주는 거면 여기 밑에 나오는 거 보면 이 곤잘레스 씨가 반장이고 그 반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 반 학생들은 알아 몰라? 몰라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선생님이 느끼는 곤잘레스 씨한테 느끼는 감정이죠.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뉴 씨가 서기자 씨고 흐엉 씨가 곤잘레스 씨야. 근데 선생님이 6급 선생님이에요. 여기도 6급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유유서, 여기 선생님은 반장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느낄 때는 당연히 뭐야? 아, 이 학생 내가 볼 때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그죠? 거기다가 반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선생이 볼 때는 장학금은 당연히 곤잘레스 씨가 받아야지. 근데 그것도 뭐야?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맞아요?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선생님 되게 좋게 보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별론데.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장유서처럼 나이를 따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이도 물론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반장이고 뭐 모범적이고 이런 것도 나이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범적이다, 반장이고 그리고 학생도 잘 도와주고 모든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최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온정주의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 온정주의가 뭐냐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얘는 좀 해줘야지. 얘는 다른 학생들보다 반장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학교에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다른 학생 말고 얘는 좀 잘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온정주의예요. 뭔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온정주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다른 학생이 봤을 때 곤잘레스 씨가 받으면 다른 학생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쟤는 맨날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일부러 도와주고 뭐 학교도 막 해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장학금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정주의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온정주의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최 선생.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평가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반장으로 한다면 반장은 뭐야? 한 반에서 가장 학생 중에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장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어. 왜? 보통 반장은 누가 해? 보통 여러분 반장을 누가 해요? 성적이 좋거나 그죠? 모범적이거나 학생들을 잘 도와주거나 선생님을 잘 도와주는 학생이 보통 반장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평가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반장도 그 반에서 평가지 전체적인 평가는 아닌 거죠. 그죠? 단순히 나이를 따지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다르다. 나이는 그냥 장유서지만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항목이 될 수 있다. 평가로서 볼 수 있지만 나이는 평가가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양호처럼 여기 얘기하잖아요. 최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요.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는 당신의 말도 맞지만 지만이 붙어요. 네, 너의 말도 맞지만 아닌 부분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 아까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강한 긍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최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살짝 부정이 섞인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의 말도 맞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더 좋아요.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는데 뇽 씨가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듣고 저는 뇽 씨 말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거 하고 저는 뇽 씨 말에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랑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다르겠지. 그죠? 전적으로 반대합니다는 기분 나쁘지. 싸우자는 거지. 그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도 맞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학생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이 학생을 평가할 수는 있어요. 예, 전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예, 흐엉 씨가 반장인데 흐엉 씨가 열심히 하고 흐엉 씨 정말 착하고 좋은 학생이에요는 흐엉 씨에 대한 평가지,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주기 위한 평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학생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장학금 수여 기준으로 모든 학생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네 맞습니다,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반장도 평가의 항목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 장학금 수여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학교 규모도 커질 대로 커져서 을대로 어서라는 표현은 지금 가장이란 뜻이에요. 먹을 대로 먹어서 아주 많이 먹고 커질 대로 커져서 매우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 규모도 커질 대로 커져서는 어떠한 부분이 아주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가 되게 학생도 많이 없었고 작았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커진 거지. 예, 커질 대로 커져서 학생 한 명 한 명,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누가 누군지, 누가 뭘 하는지 선생님 말고는 몰라요. 그 반 선생님 말고는 다른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말하기 성적은 뭐야? 객관적 평가겠지. 그죠? 왜? 시험은 똑같은 시험을 다 같이 본 거니까. 똑같이 평균 93점이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점수는 다를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하기 시험이라든지 쓰기 시험이라든지 뭔가 그 장학금에 어울리는 그런 성적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뭐 나이가 많다, 반장이다, 착하다 이런 주관적인 선생님들의 의견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다는 만들다는 뜻이에요.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장 선생님, 최 선생님 잘 나가시다가 둘이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이거 뭐야? 왜 둘이 잘 이야기하다가 싸우려고 하십니까?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요. 김 선생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누가 장학금을 받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서기자 씨가 받든 곤잘레스 씨가 받든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요. 나이 어린 최 선생님이 그냥 양보하시죠. 자, 김 선생님 의식에도 뭐가 있어? 장유유소로 들어가 있죠. 그죠? 왜? 나이 어린 최 선생님이 그냥 양보. 참으세요, 이번에는, 정 선생님 학생 줍시다. 최 선생님이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이번에는 참고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하자. 장유유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이 어린 최 선생님이 그냥 양보하시죠. 정 선생님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 마지막에 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성적 하나만으로는 또 힘들 것 같고요. 맞죠? 그러니까 말하기 성적이 분명히 객관적인 기준인 거는 다 알아요. 왜?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에르난 곤잘레스 씨가 말하기 점수가 낮고 서기자 씨가 높아서 서기자 씨가 받게 되면 또 요거 하나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말하기 성적 하나만으로 장학금 주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 뭐 장유유서다, 뭐 나이가 많다, 반장이다, 이런 모든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모든 의견들을 다 생각하고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받는 게 맞다. 그죠? 자, 여기까지.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네, 모르는 단어 없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면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네. 대화와 이야기 2. 10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누구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기자 씨와 에레난 곤잘레스 씨가 93점으로 동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장자인 서기자 씨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장유유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도 장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곤잘레스 씨가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모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도 나이를 따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정주의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평가의 한 항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나이를 따지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최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학생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장학금 수여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학교 규모도 커질 대로 커져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최선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장 선생님, 최 선생님,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뭐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요. 나이 어린 최 선생님이 그냥 양보하시죠. 정 선생님, 말하기 성적을 우선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성적 하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봤죠? 네. 네. 이거 잠시만요. 자, 선생님 설명하고 들으니까 조금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장학금을 주는 거에서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 선생님마다 다 다른 사고방식, 의식 구조가 작용이 돼서, 그죠? 그런 걸 통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나온 내용 확인하면 해볼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장유유서, 알죠? 우리 배웠잖아, 그지? 장유유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 순서로, 그죠? 다음에 온정주의는 뭐야? 그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그죠? 예, 이걸 온정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에 자, 이제 확인, 여러분이 읽은 거, 선생님하고 읽은 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 선생님들은 무엇에 대해 토론하고 있어요? 장학금은 그죠? 10번째 장학금을 누구를 줘야 되느냐, 그죠? 이거 토론하고 있고, 각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나와 있었죠? 뭐 김 선생도 있었고, 장 선생님도 있었고, 최 선생님도 있었고, 마지막에 정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의견 한번 볼까요? 김 선생님은 장유유서, 그죠? 그래서 장유유서로 서기자 씨가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김 선생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두 분 왜 그러세요? 나이가 어린 최 선생님이 참으세요. 라고 또 했죠? 그러니까 김 선생님의 의식은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장유유서라는 게 있는 거지. 그죠? 다음에 장 선생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기 성적 같은 거. 그죠? 네.
그다음에 최 선생은 나이만 따지지 말고 다른 기준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최 선생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죠? 모범적이고 반장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정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정리하는, 토론으로 얘기하면 사회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읽었고요. 자, 는데요의 억양. 보통 이 테론할 때 많이 쓰는데, 이 는데요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때는 문장 끝을 올리는 억양으로 말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요가 아니라 올려서. 보통 우리가 올리는 거는 언제 써요? 물어볼 때 많이 쓰죠. 근데 토론할 때의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반대할 때, 반대할 때도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올리는 거예요. 왜? 는데라는 게 뭐야? 의미가 지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런 뜻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알겠어요? 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토론할 때. 상대방에게 그냥 뭔가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벌써 진 거야. 근데 토론은 지면 안 돼요. 토론은 설득하는 말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정확히 얘기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올리는 말하기, 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네, 10분 쉬세요.